예, 이제 블루오션 전략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블루오션 전략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블루오션 전략 프레임워크가 바로 ERRC라는 그 프레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블루오션 전략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고객의 니즈나 원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제품 또는 서비스 이런 거에서 필요 없는 것은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 가치로 인정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라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ERRC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가치 곡선을 그리기, 가치 곡선을 함축한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거, 이게 eliminate란 약자입니다. 제거죠. eliminate, 제거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업계에서 고객은 신경 안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행기를 커피 먹으려고 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업계에서는 뭐든지 더 해줘야지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커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물 서비스를 물맥이나 물맥이나 여하튼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진짜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비행기를 안 탈까? 만약에 그게 없어져도 비행기를 탄다.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비용만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요소들 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걸 제거해도 전혀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네, 이런 게 뭔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R이에요. R. 이제 E는 했고, 그다음 R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감소, reduce가 있고요. 또 하나는 증가, raise가 있어요. 자, 이 제거는 뭐예요? 분명히 그거는 고객한테 구매 동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당연한 듯이 서비스라거나 제공하는 내용들 있으면 없애버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객이 구매는 약간 그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서비스가 과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걸 낮출 것은 없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표준 이하로 서비스나 제품 제공의 가치를 내려야 될 요소는 뭐 없는가, 이걸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고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증가. 이거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는 뭐 때문에 타죠? 빨리 가기 위해서 타요. 그죠? 빨리 가는 거, 빠른 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서울역에 살아. 서울역에서 살아. 근데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빨라요? 기차가 빨라요? 그렇죠. 이게 비행기라고 칠게요.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역에서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김해로 가서, 김해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서울역에서 살면,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서울역에서 KTX 한 번이면 부산으로 바로 가는데 KTX가 얼마 걸려? 2시간 내외. 근데 서울역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얼마? 뭐 30분, 1시간.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날아가는데 몇 시간? 1시간인데 말이 1시간이지. 요게 시간 아다리가 딱 맞아야지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김포에서 김해까지 가는
공항 비행기가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있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죠. 자, 그래서 나는 빨리 가는 거 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김포까지 직통 버스를 몇 대 들이고 비행기 한국 노선이지만 그리고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높인다. 이게 궁극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거죠. 커피 주는 것보다. 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증가고요. 창조는 뭐예요? 좀 전에 얘기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직행버스가 서울역에서 김포까지 없다면 셔틀버스를 따로 만들어서 30분에 한 번씩 운항을 한다거나 이런 거. 그래서 운항과 동시에 이 안에서 표를 끊게 해서 내리자마자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까지 정리를 한다면 이게 바로 창조가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블루오션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기존 업계에서 ERRC를 통해서 제거하고 서비스를 없앨 것들은 없애고 서비스들 중에 너무 과다고 생각하는 건 감소를 시키고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데 적게 좀 지원하고 있다면 그건 늘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원하고 있는데 이 고객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야 되겠다. 창조까지 들어가는 이 네 개의 교집합. 이게 바로 ERRC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블루오션 아이템이나 서비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액션 프레임워크는 네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하나의 사업군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창업 아이템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제거, eliminate, 그 다음에 감소, reduce, 그 다음 증가, raise, 창조, create. 이렇게 네 가지죠. 그래서 ERRC라고 부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거나 가치를 훼손시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당연하게 그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구매 행위가 일어나는 것 없어져도 두 번째 경쟁자보다 잘하겠다는 싸움에 몰입해서 과하게 기획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이거는 다시 내려라, 없애버려라, 아니면 줄여라 그 뜻이고요. 그 다음 업계가 고객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해 현 상태 수준의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희들 충분해 라고 강요하는 요소는 없는지.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진짜 필요해요. 특히 국내 항공권은 빨리 가려면 적어도 KTX 2시간 30분을 능가시켜 줘야 돼. 국내 항공이. 그렇게 되려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셔틀 플러스 운행 기간이 단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사 맞나? 4대 항공사 메이저 2개 그리고 또 저가항공사 2개가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적어도 시간당 뭐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씩 뜰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구매자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원천을 발견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에 원하는 어떤 그 원칙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럼 이걸 아이디어를 내라 이거죠. 그래서 네 가지 ERRC 네 가지가 바로 ERRC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ERRC 전략 그러면 블루오션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예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ERRC 전략으로 만들어진 거.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와인 시장. 와인 시장.
와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소믈리에라는 사람이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맛도 엄청나게 많고, 그죠? 또 뭐가 많아요? 향도 많고 원산지도 많고 이래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와인은 수십 개,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그래서 소믈리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예, 먼저 와인 잔부터 놓고 예, 잔에다가 요만큼씩 따르죠. 요만큼씩 추천해 주는 거예요. 따라 보면 그거를 먼저 홀짝 마셔보고 예, 괜찮다 그러면 예, 그거를 한 병을 갖다 주는 거죠. 만약 맛없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바꿔주고. 왜? 맛이 워낙 다양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소믈리에 추천에 의해서 그리고 소믈리에가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움직였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뽀다구야, 뽀다구. 그죠? 예. 멋을 좀 내고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먹는 음료밖에 안 됐다고요. 술이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소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음, 미국의 미국의 어떤 회사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옐로테일이라는 예, 와인 회사가 어떻게 와인을 만들었냐? 이 옐로테일에서 만든 와인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이름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와인병이에요. 이거 와인병. 와인병이면 이렇게 생긴 이게 뭘까요? 이렇게 생긴 이거 뭐예요? 예, 캥거루. 예, 캥거루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캥거루. 옐로테일은 딱 캥거루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파란색, 뭐 노란색, 빨간색 이 세 종류만 나왔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여기 나와 있죠. 와인의 전문 용어 이것 때문에 와인을 먹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숙성 연도 그리고 품질이 여러 가지 다단계로 쫙 있어. 제일 하급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 제상급.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 하급이 더 맛있어. 먹어보니까. 제 입맛엔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걸 꼭 강요하고 예, 품질을 나눠서 저급, 상급으로 나눠 놓고 가격이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걸 누가 마케팅을 했죠? 전문점이 유통을 해서 팔았어요. 자, 이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걸 다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어떻게 했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가지야. 고르기만 하면 돼. 누가? 소비자가. 그래서 이런 전문점 마케팅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감소를 시킨 건 어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 맛의 복합성 없애버리고 와인의 종류도 수만 가지를 아예 없애버려서 세 가지로 예, 통일을 시키고 와인 산지의 명성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와인을 만든 거예요. 와인이야, 와인. 그냥 와인. 아시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와인의 대중화가 이뤄진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게 바로 옐로테일이에요. 예. 기존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좀 귀족 아니면 공작 이런 분들이 공작새가 아닙니다. 아재기그 예. 공작들 이런 어떤 귀족들이 아닌 일반 평민들은 거의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유럽의 특히 프랑스라든가 이런 보르도나 뭐 이런 지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류였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 대중이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봤더니 이런 걸 없애면 대중이 먹을 수 있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없앤 건 이런 거 그리고 감소는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만 하긴 뭐하니까 한 세 가지 맛의 복합성 세 가지 종류도 세 가지 그리고 명성 같은 건 아예 없애고 이것도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재료를 한 세 가지로 써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증가한 건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저가로 만든 와인보다는 약간 비싸게 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저가 와인 대비 가격은 좀 올리고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에서 핵심은 가격은 절대 다운시키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 일반 전문점이 아닌 소매상들 한마디로 쉽게 예를 들면 슈퍼 같은 데서도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국은 슈퍼 같은 데서 술을 못 팝니다.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술을 많이 파는 소매상에서도 팔 수 있도록 했고, 예, 그리고 창조는 뭘 했어요? 그렇죠. 대중이 먹을 수 있도록 친숙하게 하는 문화. 그리고 선택을 용이하게 해서 소믈리에조차는 절대 필요 없게. 세 개인데 뭐. 그죠? 그리고 요런 맛은 도대체 여기다 맛도 어떤 맛인지 표시 안 해놨어. 그리고 요걸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요 파란색은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하고 뭐 재미와 모험을 줬다고요. 모험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궁금함을 자아나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요 네 개를 묶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옐로테일이라는 와인입니다. 기존의 와인과는 달리 전문 용어는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없어요. 여기 아무 내용도 없어요. 비터니스 이런 것도 안 써 있어. 뭐 산지 몇 년산 이런 거 안 써 있어. 예, 그런 거 전혀 안 써 있고 두 번째 와인이 수만 가지인데 딱 세 가지로 통일.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로 딱 통일. 빨로파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와인의 종류는 세 가지고 와인의 원산지, 그러니까 원재료도 한 세 개로 나눠져서 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 하는 없고 중, 상, 최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만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래서 중간 이상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소매상들한테 이 제품을 유통을 시켰고 그리고 그런 쪽을 더 증가시켰고 그래야지 대중들이 더 저기 사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중 친숙성이 있도록 강조를 했고 그리고 선택의 용이성, 재미와 모험을 예,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옐로테일 예를 드린 거고요.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항공사예요. 여기도 나왔죠. 예, 항공사 그러면 라운지 때문에 타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라운지가 없다 그래서 안 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중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화. 그래서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 라운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좌석 선택권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오는 대로 타는 거야. 오는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저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스튜어디스라든가 아니면 그 스튜어드들 꼭 그 어떻게 보면 제복을 입고 타야 된다? 이건 너무 이거는 권위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전 이런 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이런 거 아니라도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여하튼 이런 복장을 자율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제복을 없애버린 거죠. 이런 거는 고객들이 뭐 굳이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비용이 내려가겠죠. 그죠? 두 번째, 감소. 뭘 감소했어요? 예. 블루오션 전략은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저가 항공사니까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낮췄어요? 기내식 줄였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셀프 아니면 요청하는 분들한테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옵션식으로 사드시게 하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건 갖다 달라 그래야지 갖다 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또 증가는 뭐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속도 이게 뭐예요? 운행 운행 간격이라고 표현할게요. 운행 간격을 줄였죠. 그리고 또 증가시킨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비행기를 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명의 위독함, 뭐 심장마비라든가 예를 드는 거예요. 생겼을 때 스튜어디스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전문 구급 요원이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되게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비행기를 탔을 때 속도와 고객들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안전 서비스를 높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 가치를 정확하게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전제는
고객은 뭐다? 예, 속도를 빨리 가는 걸 제일 원하고, 두 번째는 근데 안전하게 가는 걸 원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가치더라. 이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가치와 위배되거나 관련 없는 것들은 없애버리거나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 핵심 가치와 연관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서, 창조는 뭔가 볼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소도시간 빈번한 운행. 그렇죠. 전 셔틀까지 얘기했잖아요. 셔틀.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적어도 김포까지, 그리고 김해에서 부산역이나 부산 시내까지 운행되는 뭐가 있어야 돼? 셔틀이 있어야지만 빠른 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급 요원, 여기는 이제 안전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구급 요원을 아예 투입을 했다. 이거는 뭐야? 기존에 없던 거라면 이거는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급 요원 투입이 아니라 이거 잘못 오타 같은데 스튜어디스의 교육이에요. 구급 교육 같은 걸 증가시키는 거.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증가 부분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 내용이 아니고요. 요거 오타예요. 요게 아니고 여기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요? 스튜어디스 또는 승무원 안전 교육 증가, 특히 구급 관련 교육이 더 증가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큰 산업군에 대한 ERRC 프레임에 따른 제품 개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과제가 하나 나왔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장 또는 여러분의 사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사업이 고객은 어떤 가치를 가장 추구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죄송합니다. 다시, 아까처럼, 예를 들면, 뭐, 고객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빠르게 가는 거, 비행기는. 또 두 번째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게 최고의 가치라 그러면 여기에 맞도록 꾸미면 되고,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 분위기, 그리고 맛이에요. 맛, 맛. 근데 힘든 게 뭐예요? 이런 걸 맛보고 싶은데 힘든 게 고르기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고, 이런 게 단점이라는 거. 이걸 파악했기 때문에 ERRC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제품이라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서비스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관점이 뭔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고객 가치.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그러면 그 가치에 맞게 제거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를 할 부분들은 뭔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재해 보는 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준비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블루오션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 클래스에 질의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제대로 풀어 가시는 건지 이런 걸 심히 예, 의심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왜? 잘해 나가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어려운 게 있거나 그러면 일단 그 이 클래스에다 질의응답하는 데다 꼭 질의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그 질의응답한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요일 날 제가 온라인 채팅방을 열어 놓을게요. 열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토요일 날 제가 이번 주에도 잠깐 한 15분, 20분 동안 문을 열어놨어요. 예, 1학년, 2학년 따로따로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대가 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오후 시간에 뭐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카톡방에다 먼저 공지를 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해결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도 조금 더 친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에 그 연구실에 가 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만 저한테 개인 상담을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실 분들은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요번에 들어오신 1학년 분들 대상으로는 제가 한 번도 개인 상담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작년 1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한 번씩은 다 학교에 왜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졸업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대1 상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죄송하게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 이런 1대1 상담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화요일 날 학교에 가고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학교에 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상담할 게 있으면 내일 그 화요일 날입니다. 4월 21일 날 혹시 학교에 오셔서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주신 다음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다음 주나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 개인 카톡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일정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면 제가 다음 주부터 개별적으로 예, 상담하러 오세요라고 개별적으로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먼저 상담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오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하튼 코로나 사태가 제 생각에는 5월 중순 이후면은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뵙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대면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 모두 뵙게 되는 그날까지 건강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주차 강의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